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베트남 갔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수업할 것들을 시험적으로 한번 마지막에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지만 제 목소리가 또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제 목소리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퀴즈는 없고요. 형성평가도 없고 그 대신에 RP 페이퍼만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고요. 하지만 RP 페이퍼만 작성하시면 안 되고 먼저 학습지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RP 페이퍼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RP 페이퍼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네, 오늘부터 수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볼 텐데요. 우리 세포호흡의 과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포호흡의 과정이 뭐냐? 세포호흡은 일단 어디서 일어나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의 재료에는 뭐가 있냐면 영양소와 산소가 있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면서 뭘 배출하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2번 3대 영양소에 해당하는 3가지 영양소 한번 말해볼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양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적은 비율 뭐였죠? 지방이었나요? 물이었나요?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먹은 다음에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먹은 후 바로바로 쓰는 주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랬는데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 많죠? 많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몸의 소화기 입도 있고요. 식도도 있고요.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이자, 간, 쓸개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것들 중에서 2가지 이상 쓰셨으면 형성평가는 잘 맞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영양소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음식물의 여행, 소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나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소화하는 이유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유와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내뱉는 이유 그리고 피를 순환시키는 이유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나 어떤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뭐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세포호흡에 의해서 이 4가지 현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뭐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뭘 분해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섭취와 소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심장과 혈관과 같은 순환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배출되고 호흡과 배설을 통해서 다시 배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대해서 소화계가 어떻게 영양소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급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기까지의 이 과정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기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습지에 필기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면은 잠깐 멈췄다가 다 쓰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필기를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소화란 무엇이냐? 소화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자,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흡수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흡수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흡수를 할 수 있도록 뭐를 하는 과정이냐면 분해하는 과정.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흡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의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떡볶이도 먹고, 막 오뎅, 김치, 막 이런 것들을 우악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호수로 무언가를 이렇게 뿌려주죠. 이 이상한 것들이요. 이게 뭔지를 볼 건데요. 일단은 소화기관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 작년까지 선배들은요, 요 모든 소화 요소들을 다 외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제가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 위액에서 나오는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말테이스, 페티데이스 이게 뭐냐? 요런 것들은 바로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냐면 소화효소는 이 소화액에 들어있는 거예요. 소화액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이 침 속에 또 위액 속에 또 장액 속에 이자액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음식물들이 잘 분해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도움을 주는 역할. 도움을 주는 것들이요. 바로 이 소화효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침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침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뭐라고? 소화효소.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이 소화효소가 우리가 먹은 밥을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소화효소는 뭐 해주는 역할? 소화를 도와주는, 분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우리 음식물들이 잘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소화효소가 분해하는 영양소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침 속에 있는 이 입에서 나오는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레이스는요. 무엇을 분해하냐면 녹말, 탄수화물이라고도 하죠. 이 탄수화물을만 분해해요. 단백질과 지방은 침 속에서 분해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탄수화물만 분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밥만 이렇게 반찬 말고 밥만 먹고요. 이렇게 한 30번 정도 계속 씹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밥에서 갑자기 단맛이 안 났는데 단맛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점심이나 저녁 때 밥을 딱 먹고 한 30분 정도 씹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밀레이스로 인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소화효소들을 다 외우면은 저는 참 좋겠지만, 그것이 참 힘들다고 선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뭐만 외우냐면 하나씩만 외웁시다. 우리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여러분 아밀레이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생이기 때문에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다시 위에서, 여기 이게 위죠, 그죠? 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액에서는요, 사실은 모든 것이 나오는데 우리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하나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액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나온다는 거.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나오는데 특별히 이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이 이자액에서 나온다는 거. 요 세 가지만 우리 알아둡시다. 아밀레이스랑 펩신이랑 라이페이스. 이렇게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 펩신은 위에서 나오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것은 이 장에서 나오는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지방을 분해한다는 거, 요거를 알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녹말이요, 아밀레이스로 인해서 뭐로 분해가 되냐면 포도당이라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녹말이 분해되면 뭐가 되냐?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분해되면 뭐가 될까요?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뭐가 되냐면요. 지방은 두 가지로 분해돼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녹말은요, 입속에 있는 침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위에서 나오는 위액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요, 이자액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소화효소를 알아야 되고, 소화효소의 뜻은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를 도와주는 아이고, 각각의 소화효소 3가지,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탄수화물을 자르는 요 친구는 뭐죠? 탄수화물 자르는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을 착착착착 자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포도당이 되죠. 포도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단백질을 슝슝 자르는 요 친구는 뭡니까? 펩신입니다. 펩신. 그쵸? 이 펩신이 자르면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요 지방을 자르는 친구. 라이페이스였죠? 라이페이스가 이 지방을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고, 이렇게 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흡수가 될 때 이렇게 보이시죠? 요 구멍으로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분자만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이 커버리면 흡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야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양소의 흡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위로 장으로 이렇게 소화가 됐죠? 소화가 돼서 영양분들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면 이 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심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어떠한 원리로 흡수가 되냐면, 제가요, 장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장을 잘라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 안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 장의 안쪽이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울룩불룩하고요. 울룩불룩한 것에서도 이렇게 오돌도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과 이렇게 장 안쪽에 있는 이 구조와 비슷한 우리 생활 속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수건입니다. 수건. 여러분 그냥 옷이나 면보다 수건이 훨씬 물을 잘 흡수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오돌도돌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길이라 해도 짠, 펜을 들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길이라 해도 오돌도돌도돌도돌 한 것과 그냥 평평한 것은 어떤 게 더 흡수가 잘 되냐면 오돌도돌한 게 더 흡수가 잘 돼요. 왜냐하면 흡수가 될 면적이 많죠? 흡수가 될 면적이 많아. 흡수가 될 면적이 많기 때문에 더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유는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이 오돌도돌한 것, 이 오돌도돌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융털이라고 합니다. 융털. 그래서 이 장의 안쪽 부분에는 뭐가 있어서? 융털이 있어서 뭐가 넓다? 표면적이 넓다. 표면적이 넓다. 표면적이 넓다. 그래서 뭐가 잘 된다? 흡수가 잘 된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사진 찍은 모양이에요. 엄청나죠? 이렇게 융털이 여기 이렇게 융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장의 안쪽에는 융털이 있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욱더 영양소들이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에서 흡수가 된 애들은요, 어디로 가냐면요,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가 된 것들은요,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심장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왜 심장으로 이동할까요?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 해가지고 이 흡수한 영양소들을 온 몸의 세포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영양소의 흡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 소화된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소화되고 남은 것들이 있죠? 찌꺼기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소화돼서 다 이제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장으로 갑니다.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분 흡수가 일어납니다. 대장에서는 수분 흡수가 일어납니다. 수분 흡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바로 대변이 되는 거죠. 대변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요. 오줌은요. 콩팥 이런 배설개에서 하는데 똥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장과 이어진 항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구멍이 달라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음식물의 여행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음식에서 입에서 나오는 침에 의해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펩신이 나오죠. 펩신이 나와서 뭐가 분해됩니까?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그 다음에 랄랄라랄라 하면서 자, 장으로 갑니다. 장으로 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자액이 나와요. 이자액이 나와서 요 이자액이 뭐를 분해했죠? 여러 가지 다 분해했지만 특별히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랄랄랄라 하면서 영양소들은 흡수가 돼서 심장으로 가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이 수분 흡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설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변비가 되고 이런 게 됩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귀는 뭐냐? 방귀는요. 자, 이렇게 젖상균들이 영양분들을
쪼개지면서 가스로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이것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실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트북실에 가셔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꺼내서 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곳에 계신 선생님이 먼저 뭘 나눠주냐면 학습지를 나눠줍니다. 학습지를 나눠주면요. 학습지에다가 먼저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RP 페이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RP 페이퍼에다가 남은 시간 동안 작성을 하셔서 RP 페이퍼를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못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없어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요. RP 페이퍼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